네, 안녕하세요. 캐스팅 스티커의 손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일단 프로필 사진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기 영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프로필 사진도 어떤 본인이, 나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그리고, 어, 내가 비주얼적인 부분에 어떤 특정 역할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과 비슷한 느낌의 어떤 사진을 찍어서 프로필화 시켜가지고 누가 봐도 이 친구는 이런 배역을 하고 싶은 친구구나. 이 친구는 이런 배역을 하고 싶은 가능한 친구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프로필 사진만 봤을 때도 그 느낌이 나올 수 있게 하면 되고요. 혹시나 또 기존에 출연 작품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출연했던 작품 그 장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프로필 플러스 출연 모습 이걸 프로필에 같이 따로따로 이제 다른 페이지겠죠? 다른 페이지로 넣어서 이렇게 돌리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비주얼적인 부분이 일단 오케이가 돼야 영상을 보게 돼. 기본적인 단계가 프로필 사진을 먼저 보고 사진이 마음에 들어야 이 친구 연기 어떻게 하지? 연기 영상을 그 다음에 봅니다. 그래서 가장 첫째로 중요한 거는 프로필 사진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 프로필 사진이 너무 이쁜 거에 치중해서 프로필 사진을 찍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물이랑 사진이랑 전혀 다른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오디션을 부를 수는 있겠지만 오디션에서 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안 봐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지 캐스팅을 한 건데 보통 연기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신인들 캐스팅은 주로 이미지 캐스팅이 우선이고요. 이미지 캐스팅으로 먼저 캐스팅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연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최소한의 어떤 연기는 되는지 그것만 체크를 해요. 비중이 크지 않은 역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필 사진이랑 실물이 거의 비슷해야 되고요. 어떤 본인의 어떤 실물을 바탕으로 한 컨셉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PR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한 6개월에 한 번씩 찍으시면 됩니다. 6개월 이상 되면 또 이제 본인의 어떤 체중에 따라서 또 사진이 달라지니까 너무 가장 내가 사진 찍었던 것 중에 가장 예쁜 사진을 계속 돌리시면 캐스팅이 안 됩니다. 그거는. 항상 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유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물이랑 너무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프로필 사진에서 오케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연기 영상 이걸 요즘은 USB를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죠. USB를 찍어서 보내는데 USB에 맨 처음에 첫 번째 거는 이 영상을 어떻게 구성을 시켜야 되냐면 일단은 연기 영상을 맨 앞에 놓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영상을 간단하게 놓습니다. 그리고 신체 어떤 이렇게 정면, 옆모습, 뒷모습, 상반신, 그 다음에 전신샷 이런 것들을 뒤쪽에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연기 영상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미지적으로는 프로필 사진을 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연기 영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지는 됐고 이제 연기를 봐야 돼요. 연기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연기를 볼 때도 연기 영상을 찍을 때도 요즘 그런 거 있죠. 앞부분에 하이라이트를 먼저 집어넣습니다. 만약 3분짜리 연기를 한다라고 하면 3분짜리 연기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을 앞부분에 살짝 넣어요. 한 5초? 5초에서 한 10초 사이. 그 정도로 먼저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요 연기 영상을 구성을 할 때도 뭐냐면, 그 매체에 따라 이게 달라요. 매체에 따라 다른 게 뭐냐면, 극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기 영상을 찍어야 되냐면, 보통 오디션을 가면, 영화 같은 경우는 한
씬이나 한 장면에서 감정이 되게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오디션 대본을 준비할 때, 이 오디션 영상을 찍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그 감정을 빨리빨리 끌어올리고 이런 거 말고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이 감정 어떤 특정 한 가지의 감정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파고 들어가는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이런 연기 영상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특성상 장면이 넘어갈 때마다 보면 어떤 그 감정에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항상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감정의 변화가 천천히 진행이 돼요. 그럼 그 매체에 맞게 감정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는 그런 연기 영상을 앞쪽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눈물 연기를 하더라도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디테일한 연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드라마나 어떤 그 매체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드라마 연기 같은 경우는 장면 전환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가족이 나오고, 가족이 나오면 부모님, 첫째, 둘째, 셋째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인물 관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오디션 같은 경우는 감정 변화가 빠릅니다. 깊이 있기보다는 빨리빨리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디션 영상을 준비할 때는 예를 들자면 희노애락을 한 번에 이 오디션 짧은 시간 안에 다 집어넣어서 한 번에 보여줘야 돼요. 한 번에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연기를 시작할 때 웃으면서 들어와서 나갈 때는 울면서 나가는 겁니다. 연기를 시작할 때는 웃으면서 시작해서 연기가 끝날 때는 울면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울면서 시작해서 웃으면서 끝납니다. 아니면 감정 변화가 그냥 웃으면서 들어왔다가 뭐 화를 내면서 끝냅니다. 완전 엄청나게 분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감정이 갭이 크게 만드는, 감정 갭이 큰, 그런 연기 영상을 만들어야 그 매체에 맞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인터뷰 영상. 인터뷰 영상이 왜 필요하냐?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이 배우에 대해서 배우의 어떤 본인의 어떤 매력을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는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으로 연기 외적으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의 매력을 어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필도 꼭 해야 된다. 그냥 연기만 보여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현장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태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뭔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뭔가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본인을 좀 보여주는 거죠. 예.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는 겁니다.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되게 연기 외적으로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되게 호감형이다 저 사람은 정말 같이 연기는 좀 안 되지만 그래도 같이 작품을 해보고 싶다 또는 저 친구 잘 될 것 같은 친구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영상도 집어넣으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본인의 어떤 비주얼적인 부분, 신체 정면, 옆모습, 뒤, 그 다음에 전신, 상반신, 이런 것들 카메라 앵글에 이 배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찍어서 보여주면 감안을 할 수가 있죠. 이 친구는 어떻게 꾸미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 영화에서 어떤 배역을 했을 때 이 친구는 어떤 분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입혀서 옷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히고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메이크업은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겠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그걸 또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지향하셔야 되는 게 보통 연극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얼굴 근육을 많이 쓰시고요. 리액션이 되게 큽니다. 연기 영상을
보면 매체에 따라서 그 영화나 드라마,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좀 동작이 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좀 깊이 있는 연기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 약간 정적인 거 많아요. 카메라 앵글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정적인 연기를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빠르게 감정은 빠르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얼굴 근육을 이렇게 비대칭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좀 얼굴 근육 연기하실 때 얼굴 근육을 비대칭으로 쓰시는 분들은 좀 교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거울 보면서 연기 연습할 때